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만년필 러팅은 이미 이제 박스를 보고 느끼셨겠지만 오로라 제품을 드디어 저도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꽤 사용을 하다가 여러가지 장단점을 느끼기도 했고 한번 리뷰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리뷰를 준비하게 됐는데, 먼저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무언가 털복숭이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저희 집 12세 양아치로 활동하고 있는, 근데 제 촬영 스튜디오에 조명만 들어오면 이렇게 와가지고 있어서 얘가 없을 때 하려고 했더니 그러다가 영원히 못 찍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가 이렇게 나와서 할 거고, 아마 계속 그릉되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영상도 후녹음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가관이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만년필 러팅은 오로라 88 오탄토토, 발음이 이탈리아어라서 오탄토토 801 제품이고요. 오로라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박스를 오픈할 때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언박싱을 할 때 가장 좋은.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딱 오픈하고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큰 박스가 나오고, 얘는 이렇게 놔두고 여기를 딱 열으면 짜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저희 코코도 매우 좋아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가죽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인조 가죽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펜이 딱 들어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걸 빼서 썼기 때문에 그냥 약식으로 짜잔 한 거고, 이 펜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이따가 자세히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증서가 더 써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밑을 빼면 이제 카탈로그, 브랜드 설명서, 이제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컨버터 타입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쉽게도 아직 한글은 제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랑 중국어까지는 제공이 되는데 아직 한국은 만년필 쪽에서는 조금 마이너한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좀 뭐 전용 보증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마 14K 골드니브로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쁜 케이스지만 얘도 사실 꺼내볼 일이 별로 없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펜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오로라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19년도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이사이아 레비의 후원으로 설립된 후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최초의 만년필 전문 제조사입니다. 1919년이면 정말 오래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당연히 이탈리아 쪽에 전쟁 세계대전으로서 1943년 공습 때문에 공장이 파괴된 뒤에 1947년 디자이너 마르첼로니 졸리,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마르첼로니 졸리가 오로라 88, 요 제품이죠. 요거를 만들면서 이제 파카 51에 맞서는 이탈리아 브랜드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요 제품을 만들었고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플래그십 모델로서 성공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만
이탈리아 만년필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술성을 되게 돋보이는 그런 제품이라 한 50년대, 60년대는 모마 전시까지 하기도 했던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오로라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뭐 다양한 모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요 시가형의 오로라 88 오탄토토를 선택했는데 그 오탄토토가 88 이탈리아어로 88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이제부터 그냥 오로라 88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 외관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 요거는 이 캡 부분이 잔 스트라이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무지로 되어 있는 형태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 거고 이건 아마 도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차 벗겨질 텐데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캡 부분은 오로라 특유의 여기 물방울처럼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저는 시가형이 좀 더 제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오로라라고 적혀 있고 뒷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이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골드 도금이랑 그 다음에 베럴 같은 경우는 이탈리안 레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만든 그 단단한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소재인 것 같고 그 피스톤 필러 방식이에요. 피스톤 필러 방식으로 돌려서 충전하고 돌려서 하는 건데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로라에서 제가 이 오로라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구매를 굉장히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오로라가 엄청 공주님처럼 약하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돌려가지고 잠그는 이 부분을 너무 세게 잠그면 여기 부분이 똑 떨어진다 이런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서 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펜입니다. 근데 지금 사서 사용하고 난 뒤에는 너무 제 최애 펜 중에 하나가 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이 부분이 약하다고 하는데 너무 세게 꽉 힘줘서 잠그지만 않으시면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여닫는 구조로 되어 있고 펜 촉이 정말 이 그레이빙이 진짜 예술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좀 잘 보여드리도록 잘 보이실까요? 저는 이 확대를 잘 못하겠네요. 나중에 편집할 때 좀 더 당겨서 더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되면 초점을 항상 놓쳐가지고 이런 식의 그레이빙이 되게 세련되게 되어 있고요. 얘는 14K입니다. 14K 금촉으로 되어 있고 아마 저는 그냥 가장 EF 닙을 샀을 거예요. 저는 EF 닙을 구매했는데 저는 EF 닙을 구매했지만 EF, F, M, B 아니다. F 닙을 구매했나? 이거는 제가 저의 노트를 확인해보고 바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야매로 만든 만년필 노트. 잠시만요. 제가 좀 이렇게 풀로 그냥 쭉 찍으면 이런 부분들을 커트할까 뭐 어쩔까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어차피 저는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으니까 말하면서 쓰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따로 편집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였지? 저도 진짜 많이 샀네요. 물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맞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F닙을 샀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놔야 저 같은 이제 기억력이 아주 그냥 붕어 수준의 사람들은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F닙이고 다시 저는 이렇게 F닙을 쓰고 있고 이 F닙부터 BB닙까지 나오고 이탈릭이랑 스톱닙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쓰는 거 말고는 뭐 크게 그거 하는 게 없으니까 F닙으로 항상 첫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잉크창도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안에 잉크가 들어있어서 까맣게 보이시잖아요. 돌려서 열고 돌려서 충전하는 피스톤 필러 방식. 그리고 이 부분이 잘 깨진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몇 년 써봐야 아마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캡을 장착했을 때 길이감은 15.7cm 정도고 약간 중형기 이상? 완전 대형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꽤 크기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펜 파우치에는 빡빡하게 들어가긴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뭐 비스콘티 시리즈나 다른 펜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149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스트랩 골드 802 모델 중에서 슬림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슬림형보다는 약간 이렇게 통통해서 딱 잡았을 때 이 부분이 좀 여기부터 여기 몸통이 좀 통통한 게 제가 오랫동안 필기를 했을 때 손이 좀 덜 아프더라고요. 너무 얇은 배럴은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항상 손이 아픈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형태를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것도 자체 닙 제작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 오로라 88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히든 리저브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잉크가 이제 이 창에서 다 떨어진 줄 알았을 때 피스톤을 살짝 돌리면 숨어있던 잉크가 위로 다시 와서 한 장 정도 필기를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 바깥에서 이 펜을 하나만 쓸 때 잉크가 없으면 되게 난감하잖아요. 물론 사실 요즘에는 그럴 땐 그냥 볼펜 쓰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일 때 이 잉크창이 비어 있어도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잉크가 끊기는 걸 방지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히든 리저브라고 하는 것의 특징인데 저는 아직 한 번도 히든 리저브를 써본 적이 없고요. 이게 아무래도 구조상으로 물을 세척할 때 잉크의 잔여물 제거가 어려워서 세척을 하고 다른 잉크로 바꿔서 사용하다 보면 계속 과거의 잉크가 다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색깔을 저희가 이 만년필을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다양한 잉크를 써보고 싶은 부분도 클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밝은 색깔 잉크를 쓰다가 어두운 색깔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좀 거의 최소화되는데 좀 까만색 저는 지금 까만색을 넣었거든요. 까만색을 쓰다가 뭐 좀 다른 색깔을 쓴다라고 하면 쓰면서 아무리 세척을 열심히 해도 계속 그 이전의 색깔이 묻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는 한 가지 색깔로 거의 대부분 귀속시켜 놨습니다. 귀속템으로 오로라의 오로라 블랙 같은 경우는 완전 진한 컬러감의 잉크라서 가독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펜도 실제로 글을 쓸 때 너무너무 필기감이 좋은 펜이라서 이렇게 귀속시켜 놓고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히든 리저브를 쓸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저는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쓰더라도 귀속됐으니까 안심. 나중에 막 색깔 섞여서 나오면 이게 그냥 일반적 피스톤 구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히든 리저브라고 하는 기능을 쓸 수 있고, 그게 오로라만의 이제 독창적인 스펙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지금 현재로는 얼마나 많이 쓰일까 싶기도 하고, 사실 이것만 딱 들고 있는데 다른 볼펜도 없어. 근데 히든 리저브가 있으면 그때는 너무 소중하게 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이 없고, 저는 외출할 때 최소 2자루씩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드라마틱한 에피소드가 일어나지 않는 한 히든 리저브는 되도록 자제할 테지만 그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잉크가 다 떨어졌을 때도 노브를 약간 돌려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슈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얼추 외관들은 전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한 번씩 써보면서 또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펜은 외관도 너무 고급스럽긴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 제품을 최애로 삼게 된 건 필기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각거린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너무 사각거리면 좀 그런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 사각거림의 딱 마지막에 또 부드러움을 확실히 잡아줘서 뭐 이렇게 펠리칸이나 이런 거는 시작할 때부터 부드럽게 쫙 나간다면, 얘는 앞에 처음은 확실히 그 사각거린다라고 하는 연필의 어떤 것과 맞닿은 필기감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느낌이 아니라 쓰다 보면 끝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필기감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금장도 있고 은장도 있거든요. 제가 이미지로 띄워드리겠지만 은장도 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가격이 저를 가로막았지. 오로라 88 금장. 이거는 F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유럽 제품들은 일제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두껍게 나오긴 하는데, 저는 딱 이 정도가 글씨를 쓸 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글씨를 크게 쓰잖아요. 얘를 작게 쓰면 작게 쓴다고 해도 이 정도 작게거든요. 이 정도 작게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요 F가 좋고, 사실 이 F닙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사각거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 제품을 써보고 오로라가 이 나약한 공주님이라고 하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특히 이 약간 텐션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쓸 때 텐션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획을 쓰거나 할 때 텐션감이 있어서 한글 쓸 때도 되게 괜찮아요. 뭐 영어 쓸 때야 당연히 부드럽겠지만, 이 영어 필기체나 이런 알파벳을 쓸 때는 당연히 편하겠지만, 저는 숫자를 정말 못 쓰네요. 근데 한글을 쓸 때도 한글 필기에도 꽤 좋아서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럽다. 완전 연성처럼 낭창낭창 거리지는 않지만 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아니,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오로라는 정말 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필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더 이 펜의 굵기감이나 필기감 같은 걸 좀 더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사각거림이 있긴 있어요. 사각거리는데 뭉툭하거나 너무 세일러 같은 거에 날카로운 느낌이 아니고 되게 부드러운 몽근한 사각거림이라서 쓸 때 기분이 좋고, 일단 이 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글씨가 다른 펜에 비해서 좀 잘 써져요. 저희가 만년필을 사용하는 이유가 일반 펜보다 만년필로 쓴 글씨가 좀 더 단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로라 펜 같은 경우는, 오로라 88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사용할 때, 글씨를 쓸 때 다른 것보다 글씨가 훨씬 더 잘 써지고 예쁘다고 느껴져서 편지를 쓰거나 어떤 외부에 뭔가를 써야 될 때 이 펜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필사 때도 물론 많이 사용하지만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래서 꽤 계속 써가지고, 소개는 이제 지금에서야 드리지만 꽤 그래도 써서 잉크랑 아주 딱 매치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필사하기 전에 오로라 잉크는, 오로라는 워낙 이제 가독성 좋고 블랙으로서의 그냥 딱 정말 찐 블랙인 걸로 많이들 선호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점성이 약간 꾸덕해서 흐름이 좀 시원찮은 펜에는 얘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전 다른 데 썼을 때도 뭐 나쁘지 않았고, 딱 보시면 정말 그냥 블랙이어서 어디에나 쓰기에도 좋고, 아무튼 꽤 저희가 비싼 제품을 산다고 해도 이렇게 돈 아깝지 않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돈 주고 이거 살 거면 이걸로 진짜 뭐 지나우나 홍디안이나 이런 중국 브랜드들도 요즘엔 워낙 잘 나오니까 뭐 여러 개 살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몇십 개를 살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로라나 뭐 벨리칸이나 몽블랑이나 이런 유수의 브랜드들이 살아남아 있고 인기를 얻는 것에는 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소비를 할 때 자체적으로 그 리미트를 많이 걸어놨거든요. 거의 안 지키지만 리미트를 안 걸면 너무 많이 경험해보고 싶은 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리미트를 많이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칫립을 만드는 브랜드를 위주로 써보고 싶다 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안 지켜집니다. 제가 말하지만 이거는 저희 이제 리미트를 걸어놨어도, 근데 얘도 자체 립이라서 오로라 특유의 가지고 있는 필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감들이 너무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저의 최애 펜 중에 하나가 된 거고, 좀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보니까 약간 이게 26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클래식하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에게는 너무 추천드리고, 이탈리아의 적당히 화려하고, 얘만 또 그냥 완전 블랙도 있긴 한데 화려한 애들은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한정판 같은 애들은 정말 장난 아니고, 뭐 오로라 88 한정판 같은 경우는 플루톤에도 있고, 뭐 잉크님도 아마 구매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시리즈도 있고, 그래서 너무 한정판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수집가들한테 인기가 있지만 저는 그냥 가장 클래식한 기본 중에서 조금 화려한 거 선택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오로라라고 하는 게 자치님 생산이라서 구매를 했지만 특유의 이 필기감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디자인이나 제가 설명드린, 근데 이걸 사각사각 뭐 이렇게, 저도 사각사각만 들었을 때는 사각사각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연필 같은 사각인지 샤프 같은 사각인지 뭐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경험치가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사각사각만 들었을 때는 좀 필감 완전 별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펜타터 선생님 그걸 할 때, 수업 들어갈 때 한번 써볼 기회가 있어서 시필을 해보고 구매를 한 건데, 이 사각사각의 전에 샀나? 모르겠네. 이 사각사각의 뒤에 반드시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되게 기분 좋은 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히트니저블을 저는 사용하지 않을겠노라라고 목표를 했지만 사람 일이란 거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잉크가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을 때도 필기를 해야 된다면
피스톤 부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두 바퀴만 돌려주시면 잉크가 다시 공급이 되는 형태로 쭉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리가 그 피스톤 안쪽에 컵 모양으로 이제 고여놨다가 그것이 다시 빨려 올라면서 피드로 들어가도록 뭔가 안쪽에 여유분을 보관해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페이지 정도를 더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찌꺼기가 계속 완벽하게 세척을 하지 않으면 찌꺼기가 남아서 좀 고생스러우니까 세척할 때 닙이랑 이렇게 피드를 분리해서 씻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여기 어딘가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귀찮은 일을 크게 버리고 싶지 않은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필사를 하면서 필사하는 모습을 보고 좀 더 저희가 보강해야 되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랑 녹음을 함께 진행하니까 편하긴 한데 너무 영상 자체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조금 후 녹음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전에서 계속 특징들이나 오로라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조금씩 공부하면서 같이 알려드리긴 했는데, 일단 저한테는 약간 베스트 펜 탑 10? 좀 많죠. 탑 10 안에 들어가는 펜이라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가격이 아주 저렴이가 아니라 그냥 사볼까 이렇게 해서 사기에는 금액대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펜샵에서 시피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필사하는 영상들에서 느낌들을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횡설수설하면서 자료도 예전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나마 제가 이제 계속 만년필 생활을 하면서 좀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괜찮거나 아니면 요건 좋아요, 아니면 요것도 사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만년필 사기 위해서 이 채널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딘가에 있을 저보다 잘 모르는 초보분들을 위해, 그리고 또 선배님들의 많은 정보를 얻는 용도로 이 영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현업에 바빠가지고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물에도 올렸지만 제가 1인 출판사도 하고 있고 또 그 핸드메이드 가죽 북커버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심리 타로샵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또 알바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출판 쪽에서 대치동 학원 교재 제작이 의뢰가 와서 감사하게도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짬을 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구독자가 500명이 넘어가지고 약간 기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이런 건 모르니까 일단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영상 하나를 만들 때 조금 알찬 정보를 담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많이 부족하고 화질도 어째서인지 너무 이게 카메라를 새로 사야 되나 할 정도로 좀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것들도 점차 개선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만년필과 문구 이런 수다를 떠는 유튜브 채널로 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양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털복숭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귀여우니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